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음권 양권 있잖아요. 이게 지평선이다 했을 때 여기가 무토고 여기 지상입니다. 이게 선 위로는 지상이고 선 밑으로는 지하입니다. 여기가 이제 음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음권, 양권. 여기 기토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뿌리가 있겠죠. 간목. 그 다음에 여기 을목.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임수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신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긴 경금이고. 그럼 천간에는 이제 병화가 있고 이제 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양권의 그 모습은 무토, 을목, 경금, 병화, 개수. 여기 이제 양권에 이제 속해 있는 성분이 되겠고, 음권은 이제 기토, 간목, 신금, 정화, 임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음권의 이제 그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을목하고 병화의 관계를 한번 보게요. 을목하고 병화. 이제 을목은 그 간목 뿌리에서 나온 어떤 새눈, 새싹 같은 것입니다. 그 새싹이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맞고 싶어서 항상 병화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병화. 을목은 병화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항상. 병화 따라서 다닙니다. 해바라기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는 그 태양 따라 가지고 그 시선을 계속 그 태양을 따라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180도 회전합니다. 아침에 이병화를 쳐다보고, 그 다음 낮에는 또 이제 저녁에는 또 이병화를 쳐다보게 됩니다. 해바라기 같은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화하고 이렇게 을목은 운동성이 같습니다. 여기 이제 무토도 있겠죠. 무토는 이제 화토동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화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병을은 운동성이 같습니다. 화의 운동을 하죠. 인오술. 병화하고 을목은요.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이 을목을 목운동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을은 해묘미 운동, 목의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인오술 운동, 화의 운동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목에서 장생이 되고 오화에서 제왕, 술에서 같이 병무을이 이제 인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주에서 어떠한 십성이 있다면 그 해바라기는 과연 뭘까요?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약간 을목이 있었죠. 여기 병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을목이 식상이다, 식상이라고 하는 해바라기이다 라고 했을 때 병화, 태양, 해는 과연 뭘까요?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관, 평관. 식상은 정평관을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정평관을 감독하고 감찰하고 하는 것입니다. 평관이 일간을 너무 지나치게 치고 있지 않나 관리 감독하고, 정관이 과연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관리 감독, 정관이 정관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관리 감독 감찰을 하는 것이 이제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편관이, 그러니까 관성이죠. 관성이 바라볼 때 해바라기는 바로 이
식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식상이 해바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자 사주의 관성은 뭡니까? 여자 사주의 남편이잖아요. 식상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하거나 아니면 신혼 초에 아기가 지금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 관성은 어떨까요? 식상이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관성은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할 것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자기 개인 일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던 관성이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식상이라는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관성이라는 내 남편은 여자사주에서 내 남편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식상이라는 인자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태어나니까 관성이라는 그 성분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났더니 내가 돈을 더 많이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가정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모범 가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관성이 있는데 식상이 감독 감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성분 한번 봐보게요. 여기가 만약에 재성이다. 재성이게 되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인성이 되겠죠. 인성. 여기 병화는 이제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 인성 입장에서 재성이 바로 해바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은 재성의 감독이나 감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불과 한 3, 40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재성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성은 어머니겠죠. 그러면 이 인성 어머니는 아버지의 감독이나 감찰을 항상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재성은 인성을 감독 감찰하는 대신에 책임을 지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물론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누가 어떤 인성이 그 재성의 감독이나 감찰을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삽니까?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에서 인성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 재성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인성은 누굽니까?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어머니가 나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인성은 나의 친모잖아요. 그리고 재성은 나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눈치 보잖아요. 사돈 눈치 많이 보잖아요. 남자 쪽에서 많이 보겠습니까? 여자 쪽에서 많이 보겠습니까? 당연히 여자 쪽 어머니가 사돈 어른 눈치를 많이 보게 이제 됩니다. 그게 바로 인성이 재성의 감독이나 감찰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관성이 있겠죠. 이게 관성이다. 관성은 이제 여기 이제
비겁이 있겠죠. 비겁들, 뭐 일간도 됩니다. 일간도 되고 비겁도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나 비겁은 관성에 이제 감독이나 감찰을 받게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일간도 관성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특히 편관의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게 됩니다. 남자사주에서 그 관성은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남자사주에서 그 비겁은 일간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간 입장에서 관성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자식 태어났더니,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 태어났더니 자식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 자식 태어났더니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더라. 법과 원리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게, 탈법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의 그 해바라기는 바로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인성이 있겠죠. 인성. 그리고 여기 이제 식상이 있겠습니다. 인성이 식상을 감독, 감찰합니다. 인성은 내 어머니도 되잖아요. 내 어머니. 내 어머니는, 식상은 나의 행동 아닙니까? 나의 행동. 나의 행동을 감독, 감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은 관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행동을 컨트롤 해주는 것은 이제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상은 나의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그리고 인성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의 할머니의 그 어떤 성분을 관리, 감독, 감찰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 감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의 이면에는요, 항상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나의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관리, 감독한다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할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를 감독,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한테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인성이 식상을 보는 것은 내 어머니가 그 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바라기의 어떤 그러한 기질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은요, 해바라기, 감독, 감찰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책임감도 지는 것입니다. 책임 의식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요, 상당히 집착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심해져서 집착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각 십성의 해바라기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